예, 비대위원님들이 좀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비대위원님들은 앉지 마시고 다른 단식자들로 착석해 주시고 비대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조금 밀착하셔서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 소독 타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새로운 비상 총력 세대입니다. 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다 같이. 가운데 들어가주세요. 지금부터 제1차 비대위원회 회를 선언합니다. 예, 바로 개선해 주신 우리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제가 있다고 비대한 데밖에 없는데 우병인지 팔자인지 비대위원장 또 한 번 맡게 됐습니다. 많은 성원과 부탁 바랍니다. 감히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백척간대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 첫 비대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천근만근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당 부사의 각오로 당의 재건에 흔쾌히 참여를 결단해 주신 비대위원 한 분 한 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김선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 박지원 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임재근 의원님, 이분들은 한결같이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헌신의 힘으로 당을 살려내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미 대표나 그 이상을 지냈던 분들로서 지도부의 일원이 되는 것에 연연한 분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오직 당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대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면 급소문은 세월호 제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둘째,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당의 황골 탈퇴를 위한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실천하는 비대위가 되도록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몰하는 배후에서 싸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공식 전당대 선거운동이 하향되는 그 직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개파활동을 중단할 것을 단순히 선언합니다. 공당은 기율이 생명입니다.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입니다만, 그러나 당 기강을 해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이후 여하를 먹느라고 엄정한 대처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정과 실천, 오늘 출범하는 비대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충고를 실천하겠습니다. 신명을 바쳐 전력 투구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자 감세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서민 증세를 더 주목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25%에서 5%나 인하되면서
재벌들의 현금과 단기 자산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 이후에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현금 및 단기 자산은 2010년 40조 원에서 2013년 59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과 관련해서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1조 5천억 원이 감세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수 부족분이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 올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서민 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입니다. 부자 강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합니다. 자신 있으면 맞짱 토론에 응해 주십시오. 경로당의 냉난방비 예산 603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경로당 냉방비와 난방비 예산은 2008년에 당시 민주당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매년 지난해에도 정부가 삭감한 것을 저희 당이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에도 어르신들의 냉난방비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집행부와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빠르면 모레쯤 국회에서 만남을 예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비대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 순서는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세균입니다. 우리에게는 겨우 12척의 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 척도 전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함께하신 비대위원님 모두 그리고 130명 의원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동운명체입니다. 작금의 이상한 국면을 대동단결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없습니다.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파벌을 따지고 지분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당이 먼저고 개인은 나중입니다. 선당 구사를 확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당의 혁신은 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성역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 60년 역사의 최대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는 당내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둘째는 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뜻을 존중하며, 셋째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대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이 세 가지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이 말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을 확대하고 재정 적자를 키우고 서민 증세를 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서민 중심의 정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아중대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살리는 대안 제시에 유능해야 하고 또 그 대안을 가지고 국민과 잘 소통하겠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에게는 손해를 보거나 또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같이 운명처럼 갈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법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국회도 국정도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월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선명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연합 의회 권력을 되찾아온 후에라도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이 마지막 구성을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풍무보인들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비대위도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부당적 협력과 중단 없는 다음 혁신작업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끼리의 이념 문제, 국가 차원에서는 여야의 이념 문제로 국정을 발목 잡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생산적인 가랑이 되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유시시구, 즉 오로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름을 구하는 자세로 세월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수적 입장을 지어왔던 한기총에서 이용은 회장 목사는 세월호법 해결 방안에 대해서 힘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유시슈, 이용은 한기총 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힘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세월호법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지금 최근 북한에서 미국, 일본, EU에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기술은 날로 발전해서 핵의 소형 경량화가 상당히 진척된다는 관계 기관의 보고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4월 17일 개성에서 김양근 대사를 만나고 왔습니다만 남북 공이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해서 물밑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어제 일부 대북 단체에서 대북 진단 전단, 대북 전단 살포를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의 존중은 필요합니다. 북에서 수차례 대북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과연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불합하나 모든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개혁하지 못하고 특히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께 정말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풀어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차라리 당을 배치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 되면 당이 죽는다는 각오로 세월호 특별법과 당 혁신에 모든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또 당 혁신은 국민들이 박수 칠 때까지 가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도 승리를 보여야 합니다.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를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입국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야 모두 국회의원을 그만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당 혁신은 혁신 과제를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창당 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또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때, 심지어 김한길 대표 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듭거듭 약속했던 혁신 과제들을 실추만 하면 됩니다. 정당 혁신과 정치 혁신은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대위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저는 거기에 저희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번 비대위의 존립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인재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 인권운동 하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대에는 적어도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당의 화합과 정치 복원입니다. 이 두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습니다. 당의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혁신도 절박하지만 오늘과 분열의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당은 빙해지는 강가에 모래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이 각오와 역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해산하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무능과 분열에 대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9월 16일 발언으로 국회의 실패와 정치 실종의 최종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든 것은 바로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은 상권 분립을 언급하며 상권 분립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모욕입니다. 청와대의 도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정부의 상권 보니까 민주주의가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닥에 섰습니다. 이번 비대위 구성을 계기로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독한 모습을 보니 새누리당의 사정이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우리가 먼저 국민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체에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죄송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이 다시 일어서서 국민께 희망을 주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또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